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치 현안이 무척 많은데 이렇게 조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개원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원래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이 됐고 뭐 개원은 한 건데 그걸 이제 기념하는 자리가 이제 개원식 아니겠습니까? 의원들께서는 이제 선서도 하시고 대통령도 오셔서 또 축하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던 개원식인데 일단은 뭐 96일 만에 개원식이 열리게 됩니다. 역대 가장 최장 지각 개원이 됐고요. 또 대통령도 보통 참석을 하시는데 이번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뭐 특검 탄핵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남발된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발언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유로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정말로 불참하실런지 아직 1시간 남아있으니까, 예. 그 사이에라도 또, 뭐 조언을 듣고, 뭐, 마음을 바꾸시길 기대하면서, 예. 불참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한숨만 나오대요. 참 대책 없는 대통령이다. 아니, 이게 쿠데타로 집권했던 정권이 물러난 게 이제 87년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그리고 대통령은 뭐 국가의 이제 원수 자격은 가졌지만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우리는 상권 분립 국가란 말이죠. 모든 법안, 예산은 다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국회가 정상화가 왜 그동안 안 된 것도 아마 용산의 책임이 대통령실이 전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고 불참을 하겠다는 건 참 대책 없는 양반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그 책임에 또 상당 부분은 정상화가 뭐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언제는 안 그랬어요. 늘 여기서 지난 21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속에서 국회가 그렇게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여기서 통과된 거 국회를 그동안도 쭉 무시해 왔지만 예. 지난 총선에서 그런 민심의 회초리를 민심이 어떻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처음에 이재명 대표 만나고 할 때는 좀 바뀔 것 같더니 네. 뭐가 다시 또 이렇게 틀어졌는지 도로 그냥 옛날 모습으로 저렇게 돌아가는 게 참 우리 국민만 불쌍한 것 같아요. 예. 네. 막상 오면 또 뭐 피켓 시위도 하고 또 뭐 망신 주기 할 게 아니냐 뭐 그런.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처음이었냐고요. 예. 그리고 또 감내해야 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왔을 때 플래카드 원래 회의장에 본회의장에는 일체 그런 걸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 의원들이 둘둘 많은 걸 그럼 사무처에서 어떻게 다 제지가 안 되니까 와서 그 안에서 현수막도 펴들고 뭐 그런 속에서도 와서 시정연설도 하고 매번 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개원식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들도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했을 터인데 난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됐다는 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일단 오늘 이제 국회 개원이 되면 개원식을 하고 이제 개원은 이미 돼 있습니다만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또 여야 간에 또 대립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산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인식차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법안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고 또 특검법 2개 하고 또 4개 국정조사도 야당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온 쟁점 법안들도 이제 다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이제 의원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이제 저는 파고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 당분간 선거가 없잖아요. 이제 2년 후에나. 원래 선거를 앞두면은 파고가 좀
높게 마련인데 이제 목전에 뭐 선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을 10월에 건데. 재보선은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군데니까. 예. 근데 어쨌든 원래 이제 국회라는 게 그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서로 다른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거기서 조정하고 그 합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종당에는 그러고 또 뭐 어제 어쨌든 그 대표 예. 양당 그 여야 대표회담 회동이 뭐 알맹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조금 기대를 갖게 하고 예. 이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서로 내 욕심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어차피 서로 그러니까 그 양보점을 서로 찾아가는 게 국회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합의점을 합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내놓고 얼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쭉 겪어본 걸로는 예.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에 대해서는 좀 입법부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주면은 대체적으로 합의를 봐요. 예. 근데 늘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그걸 19대 때 제가 원내에 있을 때인데 뭐 주로 간사들 간에 뭐 이렇게 좀 합의점 비슷하게 요 정도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더 챙기려고 하다가 뭐 깨지겠다. 이런 게 이제 양쪽 다 이게 온단 말이죠. 예. 감이 와요. 네. 예.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청와대에서 그때 예. 막아가지고 거기 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발 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 보지 말고 여긴 저기 독립된 입법부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야당도 이제 다수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쪽이 소수지만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저쪽은 좀 대통령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또 그 입법부니까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잘 좀 너무 뭐 싸울 때 원래 국회 싸우게 돼 있잖아요. 여야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타협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야 간에는 좀 서로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예. 특히 또 여당은 대통령과 이제 관계에서 조금 자율성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대개 그렇게 되면은 잘 돌아갔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어제 마침 또 여야 대표회담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파고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회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모두 발언을 이제 한동훈 대표 13분, 뭐 이재명 대표 19분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3대3 대표회담 한 10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문 조율하는 한 38분 정도 독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회담이 한 3시간 정도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야가 같이 갖고 있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자. 뭐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뤘던 부분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담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던 쟁점 현안들, 뭐 금투세라든지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 차이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 결과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다들 뭐 알맹이 없다 소문난 잔치로 보십니까? 뭐 얘기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21대 국회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대립이 심했고 하나 타협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거부권이 뭐 거의 20건 가까이 지금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어제 저렇게 만나서 보니까 또 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여러 당내 지금 처지 대통령하고의 여러 가지 조금 뭐 갈등 뭐 이런 걸 감안해 한 것 같아 배려를 했던 것 같고 뭐 저는 좀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렇게 좀 근데 이제 뭐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예. 옛날에는 원내 총무였잖아요. 예. 그리고 당의 총재가 있고 이제 원내 총무가 있고 예. 뭐 이 시절하고 달리 지금은 그 원내 대표가 여야 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예. 대표끼리 굳이 안 만나도 그만큼 잘 굴러가면은 원내 대표 간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국회가 굴러가는데 굳이 뭐 그 대표가 만날 그렇게 일이 없었죠. 대표회도 할 일이. 뭐 근데 뭐 이제 11년 만이다. 11년 동안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잘 왔다는 얘기예요. 원내대표가. 아니고는 또 원내대표끼리 만났던 거죠. 원내대표야 수시로 만나지 않고 모든 회의 일정을 잡고 하는 것도 다 원내대표 소관인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기능이 그 거의 그 잘 되질 않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대표 회동을 해서 그 큰 틀에서 이제 협치를 해 나가자고 한 거는 뭐 첫술에 배불러 수는 없는 거고 그 굉장히 보기 좋았다고 생각을 점수를 합니다.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어쨌든 만난 것 자체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만난 것 자체로. 그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 간의 회담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둘이 만나는 것보다 그 원내대표 간에 웬만한 건 원내대표 간에 일상적으로 만나니까 거기에서 서로 그런 협치하겠다는 그러니까 당 그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 타협을 해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표끼리 모든 걸 대표끼리 만나서 이 지금 정기국회라는 건 주로 또 원내 사항 아니에요. 법안 통과해야 되고 예산 통과해야 되고 뭐 나중에 어디 꽉 막혔을 때 또 한번 그 뚫기 위해서 이제 대표끼리 만나는 원래 대표 회동은 자주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봐야죠. 의료 공백,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 의제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사흘 전에 어제 대표회담 이전에 사흘 전에 뭐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의제에 없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논의가 됐고 또 공동 발표문에도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대통령이 그 국정브리핑에서 그 얘기해가지고 거의 뭐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몰매를 맞다시피 어디 달나라에서 온 대통령 같다. 뭐 이런 지금 그렇게 현장을 그날 가봐라.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어디서 보고를 어떻게 잘못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뭐 조금 중재안 같은 거를 냈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회로서 우리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저 문제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당연한 거라고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 발표문에는 좀 정부의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이제 주문을 했고 대통령은 위기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양반한테 또 그거 듣고 까분다고 그러겠죠 대통령은. 요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담 중에 이제 양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지 않았습니까?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 불복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기대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시중에 나돈다는 계엄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제 파고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좀 굳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평가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영수회담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득실이라고 그럴까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한 득실은 뭐 누가 더 좀 서로 윈윈했다고 봐요. 아, 윈윈했다.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뭐 이 한동훈 대표의 여러 처지를 좀 배려해 준 것 같고 뭐 앞에 뭐 모두 발언에서 뭐 모진 발언이 있었더라도 어쨌든 뭐 나중에 둘이서 뭐 단독 그 회동도 하고 예. 또 뭐 여기까지 그 합의문을 뭐 알맹이 빠졌다 손 치더라도 하려고 노력한 거는 저기 그게 둘 다 윈윈한 거다. 예. 개헌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계엄이라는 건 지금 그냥 계엄을 발동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말하는 그 계엄이라는 거는 예. 꾸데타를 의미하는 계엄이란 말이죠. 예. 무슨 국회의원들을 그 계엄을 발동했다고 그래서 뭐 다 잡아가고 어쩌고. 그럼 뭐 저를 지금 김민석 의원들 마저는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어떤 뭐 제보를 받고 뭔지 예.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쿠데타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른바 좀 아주 여러 가지 정치 후진국 뭐 이런 데서 나 있는 일이지 이미 예. 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그 수준은 넘어섰다. 그 조금 뜬금없다 저는 그렇게 뜬금없다 예, 보시는군요. 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전 사위죠. 이 서모 씨에 대한 그 타이스타젯 그 임원 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의 집과 뭐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받았던 임금을 이제 뇌물 성격으로 보면서 뭐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복 수사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물타기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도 그 좀 놀랬는데 예. 원래 그 이상직 전 의원이죠. 저하고 19대 국회에도 같이 하셨습니까? 예. 같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대선 때 공로가 크대요. 왜 호남에서 이렇게 좀 홀대받을 때 김정숙 여사가 뭐 호남 특보라고 할 때 그때 나머지 우리 민주당에 쭉 있던 국회의원들은 뭐 거의 다가 국민의 안철수 당으로 가서 배지를 달고 있어 그쪽으로 안 간 사람 몇 안 됐잖아요. 그때 뭐 김정숙 여사 주말이면 호남 찾을 때 아주 거기 제일 그 열렬히 그 사람들 갖다가 그 신친문이라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대선에 아주 공이 큰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장관 그 물망에 올랐는데 뭐 장관 그 검증에서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무슨 그 자리 준 대가로 저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의원님. 예.